옐런 재무장관이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급락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코로나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한인업주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요식업종 재부양 펀드는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고 피해 지원금 규모도 현실적이라는 평가입니다. LA 총영사관은 코로나 이후 예상되는 민원 폭증에 대비해 집중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예약 제도는 유지하되 민원이 집중되는 시간에 근무 인력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모레부터는 LA 카운티 지역의 코로나 규제가 상당 부분 해제됩니다. 한때 확진자 밀집 지역이었던 LA 카운티가 이제는 전국에서도 가장 낮은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아시안 증오 범죄가 더욱 난폭해지고 대담해졌습니다. 한인 자매에게 흉기로 공격한 50대 흑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본부 건물 입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숨졌습니다. 5월 4일 화요일입니다. 이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매우 완만한 금리 인상이 약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네 옐런 연방 재무부 장관이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먼저 전용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자넷 옐런 연방재무장관이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추가적인 지출이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매우 완만한 금리 인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나스닥은 3월 이후 최대폭인 261.61포인트, 1.88% 급락한 13,63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메가캡 성장주인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그리고 애플과 아마존, 페이스북까지 2.2%에서 4.2% 하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도 2.3%나 급락했습니다. S&P 500 11개 부문 가운데 기술과 통신, 그리고 경기 소비재 등 7개 부분이 각각 1.7% 이상 떨어졌습니다. S&P 지수도 28포인트 하락했지만 다우 지수는 0.06% 오른 34,133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새로운 백신 접종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오늘 7월 4일 독립기념일 전까지는 70%의 성인들이 백신 접종을 마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백신 거부자에 대한 접종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윤수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취임 100일 동안 1억 회 백신 접종 목표를 2배 이상 초과 달성했다면서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Our goal by July 4th is to have 70% of adult Americans at least one shot and 160 million Americans fully vaccinated. 앞으로 2달 안에 다시 백신 1억 회를 접종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전체 미국인 절반가량이 백신 접종을 마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미 식품의약국 FDA가 승인하는 즉시 12살부터 15살까지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가까운 접종소를 안내하고 예약 없이도 접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백신 효과로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와 확진자 수는 최악이었던 지난 1월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We may not get to zero, we probably won't. But if we can get the infections under at very low levels, most of us can get back to our lives in normal ways.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백신의 지적재산권 유예 문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국제사회 백신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요식업종을 연방정부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흔히 RRF라고 부릅니다. 요식업종이 밀집된 한인타운의 경우에는 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절차에 피해 지원 규모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재린 기자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6년 넘게 식당을 운영해온 김정훈 씨.
코로나 영향으로 지난 한 해 동안에만 무려 30만 달러에 달하는 영업 손실을 겪었습니다. 6년 했는데 한 30만 불 차이 나네요. 투고 딜리버리만 해도 힘들죠. 여기 실내에 매장이 다 빠졌으니까. 이렇게 직격탄을 맞은 요식업계를 위해 연방정부가 무상 지원 기금을 제공합니다. 한인을 포함한 소수계 혹은 소외계층에게 우선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대상은 식당과 주점, 커피숍, 푸드트럭 그리고 빵집 등 식음료를 판매하는 사업장들입니다. 비즈니스당 최소 1,000달러에서 최대 500만 달러까지 지원되며 줄어든 매출만큼 무상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받은 지원금은 2023년 3월 11일 이전까지 소진하면 상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2019년도보다 2020년도에 매상이 떨어지셨으면 모든 분들이 다 해당이 되십니다. 신청을 위해선 신분증, 2019년과 2020년 비즈니스 세금 보고 서류, 그리고 비즈니스 은행 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좀 영어가 불편하신 분들은 CPA 통해서 이거를 신청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CPA가 이거를 못 도와준다 아니면 좀 연락하기 힘들다 그러시면 저희 한인에 오시면 저희가 이제 줄 쓰시는 대로 선착순으로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신청하는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을 이번에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 한인회는 직접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한인 업주들을 위해 내일부터 신청 대행 서비스를 시작한다며 한인 요식업주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코로나 규제가 해제되기 시작하면서 LA 총영사관의 민원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약제로 운영되는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민원이 몰리는 시간에 근무자를 집중 투입하는 새로운 방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용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민원 서비스 전자예약제를 실시해온 LA 총영사관. 최근에는 하루 140여 건 정도 예약을 받고 있는데 실제 일일 민원 처리 건수는 200여 건을 넘고 있습니다. 방역 완화와 함께 민원 수요가 다시 급증하면서 이미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한 140명 정도 지금 받고 있고요. 처리 건수는 사실 200건이 훨씬 넘습니다. 200에서 한 250건 정도 처리를 지금 하고 있고 긴급성 민원들은 하루에 한 10여 건. LA 총영사관은 민원 수요가 급증하는 요인이나 시간대를 파악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민원인들이 몰리는 시간대에 직원을 추가 투입하는 집중 근무제로 예약 대기도 줄이고 있습니다. 밀려져 있었던 그 민원 처리 민원이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지금 팬데믹 상황이 개선되면서 수요가 좀 많아졌다. 하지만 이렇게 개선이 계속. LA 총영사관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민원 서비스 예약제를 일단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자가격리 면제에서 발급이라든지 또 긴급한 이런 여건들 또 위임장이 임박해가지고 바로 발급 받으셔야 되는 이런 이제 긴급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워크인으로 들어오셔도 이제 해결을 해주고 있고요. 민원 수요 상황에 따라 격리 면제 신청 등 긴급 민원 처리와 노인층에 대한 방문 시간도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LA 카운티 지역.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장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레부터는 가장 낮은 단계인 옐로우 단계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대부분 코로나 제한 규제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재린 기자입니다. LA 카운티가 예상대로 가장 낮은 규제 단계인 옐로우 등급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7일 동안 집계된 평균 확진자 비율이 10만 명당 2명 미만으로 떨어진 겁니다. 오늘 확진자 수 비율은 10만 명당 1.6명을 기록했습니다. 옐로우 등급에 진입한 카운티는 남가주에선 LA 카운티가 유일합니다. 북가주의 샌프란시스코와 트리니티 카운티도 옐로우 등급에 진입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완전한 경제 재개방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옐로우 등급에 진입하면 식당과 체육관 등 대부분의 시설의 최대 수용 인원이 지금의 2배인 50%까지 늘어납니다.
다저스 구장 같은 야외 경기장은 입장이 67%까지 허용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내일 세부적인 옐로 등급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아시안계에 대한 징후범죄 더욱 대담해지고 또 난폭해졌습니다. 이번에는 한인 자매를 벽돌로 공격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한인 자매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흑인 남성이 여성을 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와 넘어뜨린 뒤 벽돌로 머리를 가격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여성이 흑인 폭행범을 막으려 하자 이 여성도 벽돌로 머리를 내려칩니다. 지난 일요일 밤 11시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위치한 한인 운영 리커스토어에서 묻지마 벽돌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인 업주가 가게 문을 닫으려는 순간 갑자기 들어온 흑인 남성이 묻지마 폭행을 가했습니다. 자매인 B씨가 말리려 하자 남성은 B씨를 벽돌로 공격했습니다. 피해자들은 2분 30초 동안 공격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묻지마 벽돌 폭행을 가한 50살 데럴 도일스가 2건의 가중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격을 당한 한인 여성 2명은 가게를 운영하는 남매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피해자 1명은 30바늘을 꿰매고 심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20년 넘게 거주한 피해자 가족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Doesn't make sense why they would come here and be treated like this in a community that should like embrace them because we've been here for over 20 some years.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서도 묻지마 망치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경찰은 지난 일요일 2 아시아계 여성이 맨하탄 지역을 걷다 묻지마 망치 폭행을 당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곱슬머리에 검은색 의상을 착용한 용의자는 2 아시아 여성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고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버지니아주에 있는 중앙정보국 건물 외곽에서 정보국 요원들과 용의자 간의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총기로 무장한 남성이 정보국 요원들과 대치극을 벌이다가 총격전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정문까지 차를 몰고 간 뒤에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원들의 대응 사격을 받은 이 남성은 총상을 입은 뒤 체포됐습니다. 연방수사국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이 용의자는 오늘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부부로 알려졌던 빌 게이츠와 멀린다 게이츠 부부가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함께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이 이혼 사유였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이자 세계적인 부호 빌 게이츠가 부인 멀린다와 함께한 27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낸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신념은 여전히 공유하고 있지만 부부로서 다음 단계의 삶에서 더 이상 함께 성장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동료로 만나 지난 1994년 결혼했고 지난 2000년 세계 최대 규모의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세우고 질병과 기아 퇴치, 교육 지원 활동에 힘써왔습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과 함께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는 기빙 플래지 운동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My new career is to think about innovation for the poorest. I'm very demanding that it's got to have big impact. 사회 공헌 사업의 동지일 뿐 아니라 더 없는 인생의 동반자라고 서로를 치켜 세우던 두 사람의 이혼 소식에 세 자녀도 충격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두 사람이 146조 원이 넘는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도 관심입니다. 불륜을 저질러 파경에 이른 아마존 총수 제프 베이조스의 경우 배우자에게 우리 돈 44조 8천억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멀린다의 경우 27년간의 결혼 생활에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마케팅 매니저로 일했던 점, 재단의 공동 운영자로 적극 활동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역대급 재산 분할이 이뤄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미국의 무역 적자가 또다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수출은 6.6% 증가한 반면에 수입도 6.3%나 늘어났습니다. 지난 2월 705억 달러 적자 규모를 넘어선 744억 달러 적자였습니다. 경제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휴대전화와 가구 등 소비재 수입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 암살당한 지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북한 공작원에 포섭됐던 여성 2명은 몇 달 전부터 예행 연습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추사한 여성을 SBS가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북한 전문 기자인 안정식 기자입니다.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 베트남인 도안 티 흐엉 씨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날입니다. 흐엉 씨는 그날 예전처럼 몰래카메라 촬영을 위해 공항에 갔습니다. Đi đến sân bay để quay funny video. Thì em với bạn kia cũng cùng làm gây bất ngờ cho anh ấy từ phía sau á. 미스터 Y로 불렸던 사람은 흐엉 씨에게 예전 촬영 때처럼 손에 무언가를 발라줬습니다. Đưa tay để anh ấy như kiểu đổ một cái giống như lần trước thì anh ấy hay đổ Johnson Baby này, có lần thì là nước cam này, đổ vào tay xong rồi chị xoa vào tay chị hai bên tay luôn. Chị có hỏi ảnh là cái chất này là cái gì không? Chị không hỏi nhưng mà anh ấy như những lần trước thì anh ấy cũng đổ nhiều dầu cho chị. 김정남은 이날 흐엉 씨와 인도네시아 여성이 얼굴에 바른 맹독성 물질로 사망했습니다. It is the VX nerve agent, which is a chemical weapon. 흐엉 씨는 왜 손에 액체를 바른 뒤 얼굴을 만지라는 이상한 행동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 것일까? 흐엉 씨가 미스터 Y라는 북한 공작원을 처음 만난 것은 김정남 암살 2달 전인 2016년 12월이었습니다. 한국인이라고 밝힌 미스터 Y는 유튜브를 촬영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Đây là còn sau khi mà chị Thủy đã giới thiệu cho chị với cả anh Mr. Y để làm YouTube đó. Thì đây là còn 미스터 Y는 암살 사건이 있기 전까지 7, 8차례에 걸쳐 흐엉 씨와 몰래카메라 촬영을 했습니다. Đây là lần đầu tiên đi quay YouTube cho anh đấy thì là quay ở chỗ Vân Hoa này ấy. Thì gặp một người mà anh ấy chỉ ấy. 촬영은 항상 손에 액체를 바른 뒤 사람 얼굴을 만지는 식이었습니다. Chị cũng thắc mắc bảo là không biết làm sao lại phải đổ nước cam hay là gọi là cái gì lên tay để mà xong rồi là gây bất ngờ cho họ, kiểu họ sẽ ngạc nhiên quá ấy. 김정남 암살 최소한 2달 전부터 북한이 암살을 실행할 사람을 물색하고 수차례 예행 연습까지 시킨 것입니다. Ngày nào chị cũng cầu nguyện để đến lúc nào đó mình được trở về quê hương ấy. 자신은 이용당했을 뿐이라면서도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데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Khi một cái sự việc nó đáng tiếc xảy ra ấy, thì chị cũng xin gửi lời chân thành xin lỗi. SBS 안정식입니다. 멕시코시리에서 어젯밤 고가도로가 붕괴되면서 지하철 전동차가 추락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100여 명이 숨지거나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화면 왼쪽에 있는 고가도로가 갑자기 섬광을 번쩍이며 아래로 무너집니다. 그 위를 달리던 주황색 지하철 전동차도 무너진 고가도로와 함께 추락하며 두 동강 났습니다. 멕시코 현지 시간 3일 밤 10시 25분쯤 수도 멕시코시티 남부 지역에 있는 지하철 12호선 올리보스역 인근 고가도로가 붕괴했습니다. 멕시코 시민보호국은 이 사고로 최소 2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무너진 잔해에 갇힌 이들을 구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멕시코시티 지하철은 하루 4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미주 대륙에서 뉴욕 지하철 다음으로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은 지난 2017년 9월 멕시코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이 구간 고가도로 기둥이 구조적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진 당시 전문가들은 사고 지역 주변 지하철역의 고가도로를 따라 약 300개에 이르는 기둥의 철근을 정밀 진단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네, 하늘을 날 수 있는 제트 수트가 실제 작전에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군 특수요원들이 제트 수트를 이용한 훈련을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김정기 기자입니다. 제트 수트라고 불리는 특수 장비를 양손에 끼고 등에 맨 영국 해병대원이 가볍게 하늘 위로 날아오릅니다. 강한 바닷바람에도 큰 문제 없이 균형을 잡으며 이동합니다. 앞서 가던 경비함을 따라잡고 갑판에 가볍게 착륙하는 데 성공합니다. 제트수트 제작사인 그래비티 인더스트리가 공개한 영국 해병대 훈련 장면입니다. 헬리콥터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온 대신 제트수트를 입고 군함에 오르는 훈련은 4월 동안 진행됐습니다. 군부대가 훈련에 제트수트를 활용하는 모습이 공개된 건 이례적입니다. 제트수트엔 양손에 4개, 등에 1개의 엔진이 달려있는데 최고 3,600m 상공에서 시속 136km로 10분간 비행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손동작만으로 이착륙과 방향 회전을 할 수 있고 대원 3명이 함께 비행할 수 있을 정도로 근접 비행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영국 해병대는 제트수트 부대 설립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소음과 짧은 비행거리가 문제입니다. 또 양손에 엔진이 달려있어 실전 전투용으로는 아직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제트수트의 개당 가격은 무려 우리 돈 4억 6,500만 원. 제작사 측은 제트수트가 산악 지형에서 구조 작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돈 놓고 돈 먹기, 바로 투기입니다. 넘쳐나는 돈, 버블입니다. 풍선 표면이 강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동안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시기와 타이밍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매우 완만한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한마디에 시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일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겁니다. 욕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개인은 시장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분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